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입니다. 오늘은 네거티브 캠페인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말로 가짜뉴스 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런 건 불법 선거운동이고 사전적 의미의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상대방의 능력, 자질, 정책, 이슈 입장 등을 공격하는 선거 캠페인 행위인데요.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강점과 약점을 차별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캠페인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지지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행위가 있는 반면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을 과장해서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선거를 하다 보면 상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권자들은 호감적인 선택보다 회피적 성향 때문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투표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들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소문을 수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공적 기록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과 입장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전현직 정치인이라면 공적회의 출석률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표결 등의 조사 대상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해 비난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공적 활동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공권력에 의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가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공직 임명 이전의 활동도 조사해야 되는데 가까운 동료 사이에 발생한 공적 문제, 저서의 내용, 병역사항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상대방과 관련된 고소고발, 상대방과 가장 가까운 동료, 고문, 재정적 후원자도 조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개된 적을 파악해 그들을 통해 상대방이 정보나 단서를 획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상대방의 알려진 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의혹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조심성 있게 해야 합니다. 사생활 등을 과도하게 조사하다 보면 기본권을 침해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과 같이 개인의 생활이라도 비판 대상이 되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보다 지명도나 자금, 조직 면에서 열세이거나 상대방의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등과 관련된 결정적인 결함이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직 정치인에 도전할 때 자금 면에서 상대방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을 때, 인지도가 훨씬 뒤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선거 캠페인을 현저하게 늦게 시작했거나 선거구 안에서 대다수 주요 인사가 상대방을 지지하고 있을 때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후보로 유권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제대로 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행해야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역공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주 공격에 가담하지 말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공익성과 객관성이 있는 제3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선제 공격을 유도한 후 여론을 등에 업고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거티브 공격은 과도하게 하면 공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유권자의 정서, 정의감, 상식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의 소재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나이나 성별, 신체적 조건, 종교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적절한 소재일 수 있고요. 또한 상대방의 강점을 잘못 공격하면 강점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은 선거 캠페인 종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캠페인 종반의 효과적인 공격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역공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선거 캠페인 초반에 공격하면 상대방의 취약점이 희석돼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공격을 받았다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격의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유포 상황을 먼저 조사하고 공격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과장이나 날조, 왜곡,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이미지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붙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꼼수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보다 빨리 인정하고 진지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가 유권자들에게 인간적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해서 재구성한 이야기도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공격에 대해 유머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오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격은 공격하는 방법, 즉 공격 방법의 정당성, 기본권 침해 여부, 공격 자료의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해야 하고요. 공격자의 도덕성과 자격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반격 기술이 불리한 주제를 자료 입수 경로로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에서 메신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대응과 반격을 한 뒤에는 신속하게 주요 캠페인 이슈로 복귀해야 공격에 끌려다니지 않고 캠페인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과 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이었습니다.